엑셀 2019 버전 매크로와 VBA 과정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훈이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매크로와 VBA 과정은 양식 컨트롤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엑셀의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서 필터링 조건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필터링을 진행하는 매크로 만들고 이 매크로 마음에 안 들어 고쳐보자. 편집 작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학습 파일 있습니다. data_3.xlsm 파일이에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방법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주 화면이 그냥 환하죠. 자, 양식 컨트롤에서 우리가 단추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은 이 콤보 상자를 좀 이용해 볼게요. 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시각적인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콤보 상자에 강좌명이 있어요. 강좌명, 여기다 일단 강좌명 이렇게 쓰고 요 옆에다가 우리가 콤보 상자를 쭉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강좌 이름이 쭉 목록으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걔를 이용해 조건식을 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data_3.xlsm 파일 여시면 이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 B3에다가 강좌명 이렇게 써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급 필터도 우리 업무에서 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고급 필터의 좋은 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조건을 만들 수 있고 필터링된 결과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강좌명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요. 자, 화면 제가 확대해 보죠. 이 정도면 보이실 거예요. 강좌명. 그리고 요 옆에다가 바로 양식 컨트롤 개발도구 컨트롤 그룹의 삽입. 이게 바로 콤보예요.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요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자, 클릭하고 옆으로 찍 놓으세요. 띵. 이렇게요. 예. 그런데 누르면 애가 영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여기 여러분 이 강좌명을 가져오면은 중복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문화센터에서는 운영 프로그램 리스트라는 워크시트가 따로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워크시트에 요 데이터들 있죠. 1호 교실부터 6화까지. 이들 데이터가 바로 여기 목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들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면 뭘로? 그렇죠. 이름으로 지정해도 돼요. 이름으로 지정할까요? 클릭하고 뭐라고 쓸까요? 강좌명? 강좌? 강좌? 엔터 꽝? 이렇게 이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원본 자료에 가서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띵.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컨트롤 서식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컨트롤 탭에 입력 범위 보이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강좌. 성이 없네요. 그 이름으로 지정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강좌. 이런 편하죠? 만약에 이거 지정 안 하면 여러분 이 시트 가서 또 범위 지정하고 돌아와야 돼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셀 연결은 또 뭐냐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하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C의 2번지, 뭐 D의 3번지도 좋은데 그냥 C의 2에다 할게요. 클릭. 이렇게만 하세요. 확인. 끝이에요. 뭐가 끝났죠? 일단 여러분 요 점점이 있죠? 다른 데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자, 눌러볼까요? 띵. 어때요?
우와, 완벽해. 들어오죠? 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나 레고 닥터 이거 그 수강한 사람들 명단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눌러요. 그럼 이 5가 뭐예요? 그럼 쉽게 1호 교실. 이게 첫 번째 목록이거든요. 1. 벨리 댄스 두 번째 데이터예요. 2. 목록의 위치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데이터를 여러분 어디서 가져왔어요? 운영 프로그램 리스트. 여기서 가져왔잖아요. 이들 데이터 순서대로 목록에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2라는 얘기는 결국은 벨리 댄스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선택한 데이터, 이거는 원본에서도 네 번째 줄에 있는 항목이에요. 영어 교실? 얘는 8번째에 존재하는 데이터예요. 이렇게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겁니다. 근데 걔가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컨트롤 개체에서 우리가 액티브엑스와 양식을 구분을 해 놓잖아요. 양식은 별다른 지식 없이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처럼. 네. 그리고 약간의 함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액티브엑스는 VBA를 통해 직접 항목, 이 목록들을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얘를 필터링에 사용하진 못해요. 그럼 필터링에 사용 못하면 어떡하죠? 그렇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트릭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급 필터링 할 때는 조건식, 원본 데이터 범위, 조건식, 그리고 어디에 복사할 거니? 이 자리에 그냥 필터링 결과 덮어 씌울래? 아니면 다른 곳에 결과를 붙일까?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고급 필터가. 자, 그래서 이 강좌명 밑에다가 자,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제가 영어 교실을 고르면 여기에도 영어 교실이 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양식은 별다른 테크닉 없다 그랬죠. 함수 쓰면 돼요. 어떤 함수? 바로 인덱스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함수를 많이 쓰는 유용한 함수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인덱스 가로 열고. 인덱스는 뭐예요? 또 모르는 분들? 예, 몇 층 몇 호에 누가 살지? 그 데이터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 아파트 단지 이름이 뭐예요? 여기죠. 이들 데이터. 맞아요? 요거 이름 뭐라 그랬죠? 강좌. 그래서 강좌 이름 범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강좌 범위 안에서 영어 교실 내가 고르면 얘가 8번째 위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8번째 줄에 누가 사는지 알려줄래? 이게 끝이에요? 예. 엔터 꽝 하면 영어 교실 쌤. 그러면 웃긴 게 화면에서는 얘만 보일 거예요. 지금 얘도 보이는데요. 얘 없애야죠. 예. 얘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제 처리는 얘입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다. 일단 따라만 하세요. 먼저.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들 데이터. 여러분 이게 원본이에요. 이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1어회화를 고르면 바뀌죠? 예. 1어회화 수강자만 필터링 돼서 나와야 돼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필터링, 고급 필터링에 대한 작업을 매크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매크로 작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 그 개발 도구 보시면 매크로 기록 보이죠? 자, 이름 뭐라고 쓸래요? 저는 강좌 필터 이렇게 쓸래요. 네, 확인.
그러면 지금 녹화 중이죠? 자, 곧바로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서 뭡니까?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보이나요? 예, 고급 필터예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띵! 그러면 얘가 알아서 예, 데이터 범위 딱 잡지 않나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그냥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꾸고요. 그건 이제 매크로 편집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조건 범위는 뭡니까? 조건식. 자, 이 범위 안에서 조건식이 뭐니? 강좌명이 1어회와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이 필드 이름 있죠. 이 강좌명 요 이름과 요 이름이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지 조건이 일어납니다. 조건이 반응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복되는 내 코드는 하나만 보여줘라. 이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다 됐어요. 확인. 필터링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개발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잊지 마세요. 자, 이러면 매크로가 완성된 건가요? 됐습니다. 자, 되었다면 이 매크로 아주 유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바로 옆에다, 그럴듯하게 이 옆에다가 제가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여기 삽입 보이십니까? 자,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 보이죠? 그 다음 옆에다가 찍 이렇게 배치했어요, 제가. 놓겠습니다. 길이는 여러분 편한 대로.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어떤 매크로와 연동시킬까? 당연히 강좌 필터랑 연동시켜야지.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요. 단추, 2, 1 뭐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필터, 실행 이렇게 쓸까요? 필터링 또는 필터 실행 이렇게. 됐나요? 바깥에 클릭. 그럴듯하죠?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나는 영어 교실 몇 명이나 수강했는지 볼래? 필터 실행 어때요? 한 명이에요. 그 다음 또 현대무용기초 몇 명 신청했지? 어때요? 나온다. 그런데 이거 필터 이제 실행 안 하고 원본 데이터 어디 갔습니까? 이러는데 원본 데이터는요, 여러분 여기 이름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데이터 메뉴에서 그냥 지우기 보이세요? 깔때기 옆에 빨간색 X? 이거 누르면 원위치 돼요. 이해됐죠? 이거예요. 됐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작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뭐 이 밑에 추가를 하면 당연히 반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소희 해서 제가 레고닥터 정미 강사 35,000원 현금 우리 센터 3번 이용했다. 여기 썼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레고닥터 골라보겠습니다. 레고닥터 하고 필터 실행 누르면 들어와요. 반영되네.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뭐가 문제냐? 자, 일단 여러분 지우기 누르겠습니다. 필터 지우기 누르고 지금 필터링 하면서 요 애들 보이죠? 물론 고마운 애들이에요. 얘들이 사실은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얘가 있음으로써 인덱스를 통해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있으니까 고급 필터링 조건식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얘는 껍데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얘가 실행되는 듯한 효과를 줘야 되죠. 그래서 요 애들 둘은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고 홈 탭에서 글자 색상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글자 색을 하얀색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깜짝 같죠?
이러면은 얘네만 실행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됐어요? 자, 요거 트릭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이 필터를 실행해서 원본 데이터에 이렇게 필터링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는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그리고 다른 또 나의 동료들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워크시트에서 필터링 결과가 이루어지면 전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또 없애는 건 이제는 원치 않죠. 우린 편집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편집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에서 이거 지우기 눌러줍니다. 자, 지우기 눌러줘요. 깔끔하게 나오죠?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더하기 누르겠습니다. 원래 VB에서는요. 새로운 시트 자동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필드 이름 땅땅땅 입력하고 누르면 필터링 실행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플러스. 그럼 시트가 하나 생기죠? 시트 1이 생겼네요. 자, 우리 이거 이름을 바꿉시다. 따닥 눌러서 필터 결과라고 씁시다. 필터 결과 엔터 꽝 이렇게 써요. 자, 필터 결과에 C3번지 마우스를 좀 놔볼까요? 자, 저는 이 원본 자료의 모든 필드가 여기에 표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업무상 필요한 거는 이름, 그 사람이 어떤 강좌를 신청했고, 그리고 우리 센터에 몇 번 이용을 했나, 요 3개 항목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C의 3번지에다가 내가 필터링해서 갖고 오고 싶은 필드 이름, 강좌명 옆에 칸에 이름이 있죠? 네, 이름부터예요. 그래서 이름 B의 3번지에 쓸게요. 이름, 강좌명, 그 다음에 센터 이용 횟수.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필드 이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게 다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정확하게 쓴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뭐죠? 바로 여러분이 필터링하여 필터링 결과가 표시될 범위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매크로를 고쳐야 되느냐? 이렇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Alt F8 단축키 아시죠? 매크로 보는 거. 그러면 강좌 필터 보이시겠네요? 네, 강좌 필터 선택하고 편집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강좌 필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보인단 말이죠. 자, 일단 글씨가 좀 작아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는데요. 이런 거는 다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 정도면 보인다. 그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얘네들 아니에요. 그러면요. 레인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동 필터, 오토 필터. 근데 오늘은 고급 필터, 어드밴스드 필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B7에서 G의 25번지 범위에 대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나옵니다. 액션, 크리테리얼 레인지, 유니크. 보이죠? 자, 먼저 액션 보입니까, 여러분? 네, 액션이 뭐냐면 내가 고급 필터를 실행할 때 실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엑셀 필터 in place. place가 떴어요. 그러면 in place 뭐예요? 현재 장소에 필터링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하세요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필터링해요? 다른 장소에 필터링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면 고급 필터 눌렀을 때 다른 장소에 복사라는 말 보이죠? 이거를 눌러야지 필터링 결과를 다른 곳에 복사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 이걸로 가자는 거죠. 지금 제가. 취소. 그러면 액션의 그 메서드의 값을 엑셀 필터 in place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죠? 엑셀 필터 하고 다른 장소로 카피한다. 뭐예요? 엑셀 필터 카피. 이렇게요? 예, 영어 단어예요, 완전. 엑셀 필터 카피 이렇게 쓰면은 고급 필터 내용을 다른 장소로 복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위치에 보이겠다. 엑셀 필터 in place. 됐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는 크리테리얼 레인지는 바꿀 필요 없어요. 크리테리얼 레인지가 뭔데요? 조건식, 필터 조건식. 필터 조건식 범위는 이 뜻이에요. 레인지 B3에서 B4 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의 범위는 B3에서 B4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대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필터 결과의 B3에서 D3 여기가 복사가 될 영역이잖아요. 그것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쓰냐고요? 크리테리얼 레인지 다음에 크리테리얼 레인지가 어디서 끝나느냐면 여기서 끝나요. 한 템포 쉬고 보이죠? 여기서 끝나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네가 카피하기로 했으니까 카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써줘야 돼요. 어떻게요? 복사할 위치, 복사할 영역은 카피 투 복사가 돼서 어디에 어떤 영역에 레인지 카피 투 레인지라고 써야 된다고요? 네, 카피 투 레인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얘네 콜론 이꼴 이렇게 쓴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컨닝하면서 써요. 콜론 이꼴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얘 크리테리얼 레인지는 하고 레인지 쓴 거 보이죠? 그 우리도 그대로 쓰면 돼요. 레인지가 뭐냐? 바로 범위,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내가 카피하면 돼? 레인지 이렇게. 참고로 소문자 써도 알아서 대문자로 바뀌어요. 네, 레인지. 다음 배열고. 뭐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D3에서 D3 이렇게만 쓰면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요? 현재 모든 작업이 원본 자료 시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필터링된 결과는 필터 결과 시트에 B3에서 D3 이 영역에 붙여넣기 돼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트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써요? 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되죠. 필터 결과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쓰죠? 느낌표 이렇게. 그쵸? 이 시트에 몇 번이요? B3에서 어디까지요? D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B3에서 D3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쓰고 따옴표 어떻게 하면 돼요? 닫으면 되죠. 그리고 조용히 가로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유니크하고 요 사이에 쉼표 찍으라 그러죠? 찍어야죠. 이렇게. 유니크는 폴스 이건 뭔지 아시죠? 예, 바로 뭡니까? 중복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하도록 해라 이 얘기인데 이게 true가 되면은 하나만 표시하는 거고 폴스면 뭐예요? 체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돼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우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업무에서 고급 필터로 매크로 한다면 바로 이런 애들만 이런 명령어 위주로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써보고
좀 더 복잡하면 이제 구글에서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매개 변수, 인수들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 됐어요. 자, 매크로 편집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요. 자, 재설정 보이십니까? 클릭했어요. 그리고요, 엑셀로 돌아가야죠. 자, 그리고 원본 자료 가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 1어회와 필터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필터 결과로 가보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네. 예, 다른 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수채화는 없어요. 볼까요? 필터 결과. 없어요. 뭔 얘기입니까? 수강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 또 현대무용기초 필터 실행 누르니까 어때요? 아이고 있네.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주 깔끔하게 화면을 만들어서 고급 필터링 작업 매크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지금까지 매크로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근데 느낀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내가 자주 쓰는 작업에 매크로를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매크로를 편집함에 있어서 VBA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VBA 문법을 안다면 어때요? 이러한 편집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VBA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VB 편집기 구성부터 차근차근 VBA 기본 문법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